사람을 살리는 웃음. 마음을 여는 최고의 매개체. 옛날에 마을에 광대가 들어오는 것은 마차에 약을 한가득 싣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볼거리가 서커스단 뿐이었다.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연극, 국악, 쇼, 마술 등 모든 예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커스단은 창경원 다음으로 많은 동물을 데리고 다녔다. 서커스단은 정착하는 마을 한 곳에 천막을 치고 관람객을 불렀다.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치며 버스터미널, 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을 했다. 가두 공연부터 동물 구경을 시작으로 볼거리가 많았다. 원숭이, 기린, 낙타, 사자, 코끼리 같은 동물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온 동네가 들썩거렸던 것이다. 두둥둥둥 복소리가 천막에서 울려 퍼지고 어른들과 아이들은 한 손에 입장권을 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보는 사람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국에 가슴을 파고드는 구성진 노랫소리, 재롱 부리는 동물들의 쇼가 펼쳐지면 사람들은 서커스의 매력에 푹 빠져 함께 박장대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은 서커스와 광대를 보며 위로받았고 안 좋은 일은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나눔의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서민들이 추운 날씨에 연료 걱정, 김장 걱정 등을 할 때 여기저기에서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고 연탄 나눔 행사, 김장 나눔 행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야말로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나 하듯 네온사인은 더 반짝거린다. 네온사인은 도시의 거리마다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교회 앞 커다란 나무들 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가 매달려 밤하늘을 밝혀준다.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는 어김없이 구세군 남비가 등장한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과 연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또 가방에서 지폐와 동전을 꺼내 빨간 냄비에 담는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의 건물이나 빌딩 뒤에는 소외된 이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며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쪽방에서 외롭게 12월을 맞기도 한다. 더구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독거 노인은 부지기수다.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은 매섭기만 한 것이다.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가며 매년 겪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걱정이 단순하지 않다. 필자는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왔다. 그것은 바로 웃음 나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리운 곳에서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다면 막장에 갇힌 광부의 경우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해지면 남은 산소를 동료와 함께 나눠 마셔야 한다.
광부는 평소에 그 공기 중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듯 웃음 나눔이라는 것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다. 공기 중 산소처럼 사람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다. 처절한 고독감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사람의 향기는 얼마나 그리운가.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당장 인상부터 쓰게 되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에서 잘 드러난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마크 저커버그의 통큰 기부는 이런 나눔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2012년 결혼식을 올리고 딸 맥스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페이스북의 주식 99%, 즉 약 5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맥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지요. 너와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은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세상 모든 부모들처럼 엄마 아빠도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아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환원을 약속한 50조 원으로 모든 어린이들의 잠재력과 평등을 위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질병 및 빈곤 퇴치, 공동체 사회 강화, 인터넷 보급 활성화 등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부는 힘든 이웃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웃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겨울에 추위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움이나 우울감입니다. 나눔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이지요. 아주 큰 돈을 주거나 비싼 물건을 주는 것만 나눔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거나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일도 나눔의 한 가지입니다. 좀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줌씩 덜어내 작은 항아리에 모아두었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까치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감을
몇 개 따지 않고 새에게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하찮은 동물과도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갔다 오는 길에 무심코 도토리를 주워오면 다람쥐들이 굶어 죽는다는 기사를 언뜻 보았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마음을 나누는 최대의 매개체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나눠 먹더라도 얼굴 찡그리고 이웃을 대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